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에세이집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바로 하모니북에서 펴내고 권진희 작가님이 쓰신 찰랑이는 마음은 그냥 거기에 두기로 했다입니다. 권진희 작가님은 원래는 건축을 전공하고 전공을 살려서 설계 사무실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본인의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를 돌아보니 스스로가 행복할 것 같지 않아서 끝내는 일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시작합니다. 9개월 동안 혼자서요. 이 책은 총 2개의 파트로 나뉩니다. 그리고 각각의 파트에는 작은 주제들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먼저 파트 1은 안녕 낯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행 중 만난 많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 2는 지나는 계절들이라는 주제로 작가님이 현재 그리고 과거에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트 1에서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럼에도 너는 야생의 신비야, 설산의 진주야 입니다. 한 장의 그림, 한 개의 조각, 한 채의 건축물을 마주하기 위해 낯선 도시를 헤매기도 한다.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 머문 것도 우연히 알게 된 한 장의 그림을 직접 마주하기 위해서였다. 야로슬로블에서 노보시비르스크까지 기차 안에서 만난 모든 이들이 상냥했기에 다음 목적지에 대한 좋은 예감이 들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촉을 비웃듯 매일 유쾌한 일과 불쾌한 일이 더하기 빼기를 반복하며 도시의 인상값은 0이 되었다. 더하기 하나, 도시를 찾은 이유인 그림은 근사했다. 머무는 동안 매일 그 그림을 보기 위해 밥값을 아껴 입장료를 삼았을 정도로. 빼기 하나, 같은 집에서 지내던 러시아인들 중 서너 명이 니하오, 곤니찌와 혹은 칭칭총거리며 나를 조롱했다. 물론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그들에게 인종은 선택할 수 없지만 행동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희의 교육과 환경이 너희가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도록 했음이 가엾다고 말해주었다. 더하기 2, 그런 뒤에 열이 뻗쳐 찾아간 술집에는 나와 같은 이름자를 쓰는 한국인 바텐더가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신 할아버지를 둔 덕에 러시아에서 나고 자랐다는 그는 디아블로라는 이름처럼 독한 술을 멋지게 말 줄 알았다. 빼기 2, 지하철역에서 손을 잡고 가는 여성 둘에게 더러운 동성애자라고 욕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을 목격했다. 놀란 나에게 익숙한 일이라고 설명하는 동행이 있었고 내가 건넨 손수건을 고맙지만 너도 공격받을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거절하는 피해자가 있었다. 더하기 3, 같은 집에서 지내던 롭은 내가 뚱한 게 그 인종차별주의자들 때문인 줄 알고 가이드를 자처하며 나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녔다. 덕분에 나는 혼자였다면 모르고 지나쳤을 작고 아름다운 거리와 건물들을 가볼 수 있었다. 빼기 3, 마지막 날 롭이 행선지도 알려주지 않고 일단 따라오라며 나를 데려간 곳은 빌어먹게도 동물원이었다.
나는 동물원에 가지 않는다.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을 쓰지 않는다. 펄을 입지 않는다. 더 이상 가죽 제품을 소비하지 않는다. 동물 꼬리가 사용된 붓도 쓰지 않는다. 유난스럽다는 사람들에게 북극곰이 죽어가거든. 그건 중요한 문제야. 라고 농담처럼 말한다. 그러면서도 채식주의자는 되지 못했고 나의 일상이 동물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음이 미안하다. 어느 주말에 만난 진영 언니와 카페를 전전했다.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카페. 차가운 음료를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아니라 머그컵에 내어줄 수 있는 카페를 찾느라 그러했다. 언니는 유난스럽게 굴어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나는 그런 유난스러움을 아낀다. 그런 유난스러움은 사랑스럽다. 텀블러를 챙기는 당신,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당신, 음료를 머그컵에 내어달라고 하는 유난스러운 당신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 그곳 동물원에서 무기력했던 너, 유리 구슬같이 반질한 눈 너머에 아직 야성을 가진 너, 그럼에도 너는 내게 야생의 신비야, 설산의 진주야. 너를 눈 내린 어느 고원이 아닌 곳에서 만났어도 너는 경이로운 존재야. 그때에도 지금에도. 다음으로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녕 낯선 사람들입니다. 9개월의 여행 동안 외국인이기 때문에 호의를 받은 일이 있었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이나 불친절을 견뎌야 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나 같은 여행자이기 때문에 같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호의를 받는 일이 있었고 그렇기에 불이익이나 불친절을 견뎌야 하는 일들도 있었다. 나는 사소한 일에 자주 속았고 때로 인종차별을 겪었으며 드물게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내 나라, 내 동네에서도 사람들에게 속는 일이 있었고 때로 차별을 겪었으며 드물게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었다. 그런 일들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것이다. 고산병을 심하게 앓았던 오윤희에서 진영 언니 부부와 엘리 무리를 만났고 성추행을 당했던 모스크바의 집에서 콘스탄틴을 만나 눈 내리던 붉은 광장을 함께 걸었다. 우울이 깊었던 캄보디아에서 비루를 만나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앙코르와트를 보았고 여행의 권태기 즈음 치앙마이에서 마이를 만나 여행을 계속할 힘을 얻었다. 또 버스를 사기당해 상태가 안 좋은 버스를 타고 긴 이동을 하느라 멀미가 심했던 생일날 라오스에서 슬기를 만났고 다이빙을 배우기 위해 잠깐 머무르려던 꽃다오에서 제남 오빠와 병길 오빠를 만났다. 그들 덕분에 내가 만난 그리고 만날 사람들의 열의 9은 좋은 이들이라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일상에서도 여행에서도 사람 때문에 불쾌한 일들은 사람 덕분에 덮고도 남는다. 그만큼 좋았던 일들이 빼곡하다. 그렇다. 나의 여행이 안녕하고 안전했던 이유는 내가 영리했던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만난 덕이다. 신은 모든 이들의 곁에 항상 있어줄 수 없기에 엄마라는 존재를 보내주었다는 말처럼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나의 지금 이곳에 엄마가 함께할 수 없기에 천사님들을 보내주셨는가 싶기도 하다. 천사들은 어느 아르마스 광장에서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일러준 행인이기도 했고 우윤희의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물이기도 했으며 쿠스코에 비오던 날
열쇠가 없어 집 앞에서 벌벌 떨던 내게 우산을 씌워주고 문을 열어준 하우스메이트이기도 했다. 런던의 어느 햄버거 집에서 Please be happy라고 빌어준 노인이기도 했고 체스키에 눈 내리는 밤이기도 했으며 러시아 횡단 열차에서 식사를 나누어준 맞은편 침대의 중년 남성이기도 했다. 또 시엠립에서 폭이 좁고 가파른 계단을 힘들어하던 내게 신에게 가는 길이 쉬울 리 없으니 좀 더 견뎌보라고 말해준 눈이 맑은 아주머니이기도 했고 비엔티안에서 방콕행 기차를 무사히 탈 수 있도록 도와준 아저씨기도 했으며 낯선 길 위에서 수없이 마주한 붉고 푸른 노을이기도 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다. 나의 여행 이야기 대부분이 그런 덕분이야. 정말 운이 좋았지. 난 정말 인복이 있다니까? 라고 마무리되는 것은 그런 이유이다. 그런 기억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 다정에 보답하기 위해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사건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은 결국 지나가 버린다. 사건은 지나가 버리고 기억과 사람이 남는다. 어떤 기억과 어떤 사람을 곁에 둘 것인지는 온전히 나의 몫이기에 어느 날부터인가 일기에 나쁜 일들은 적지 않는다. 좋은 기억은 긴 여행 중에도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바탕이 되었고 좋은 사람은 낯선 곳에서 새로이 만나는 이들에게 웃어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그런 일들을 통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별다른 원인을 갖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러니 수줍지만 웃는 얼굴로 안녕, 낯선 사람들. 이제 파트 2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트 2에서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찰랑이는 마음은 그냥 거기에 두기로 했다 입니다. 나는 관계의 적정거리를 모른다. 많은 날들 동안 숙고해도 알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뿐이다. 여행을 시작하고 보름쯤 지난 날이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가 나에 대해 했다는 말을 들려주었다. 그런 성격으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겠냐는 비난인지 비판인지 모를 말이었다. 그런 말은 태도로 의도를 짐작할 수 있도록 직접 듣는 게 좋았을 것이다. 또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전해 듣기보다는 듣지 않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 내면은 순식간에 퍼지는 부정적인 감정들로 포화되었다. 어쩌다 그런 말을 한 걸까? 왜 그런 말을 이제와 전하는 걸까? 하는 의문 뒤로 그 친구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들이 떠올랐다. 아픈 밤이었다. 조금 울었고 그 뒤로도 오래 아팠다. 어쩌면 지금까지 아픈 것 같기도 하다. 너도 당해보라고 되갚아주고 싶기도 했다. 그러나 그 말들을 아직까지 소리내어 말하지 않은 것은 그런 감정 싸움 앞에서 나는 늘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말을 해버려서 후회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말을 그냥 넘기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 여전히 앙금은 남아있고 지나가 버린 일들은 구태여 풀지 않을 뿐이다. 애쓰고 싶지 않다. 나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 변화는 각자가 스스로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이기에 그들은 언젠가 또다시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런 말을 전하리라. 더 이상 성실하고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다. 오해와 부정적인 감정에 힘을 쏟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관계가 계절 같다는 말을 한다.
마음이 오고 가는 일, 불이 붙는 일이나 식어버리는 일은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일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마음이 올 때 최선을 다해 마중하고 갈 때 너무 슬퍼 안으며 배웅하는 일이라서 알고 있으면서 왜 늘 외로운 걸까? 행성은 저마다의 중력으로 서로를 잡아당기면서도 완벽한 거리를 유지하는데 인간은, 아니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녕하고 안전하며 적당히 모험하는 입니다. 관계를 맺음은 대부분 어렵고 때로는 힘에 부친다. 대부분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있더라도 늘 새롭고 맺고 끊는 지점 역시 획일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관계의 정도는 서로의 이해에 따라 개별적인 특수성에 의해 정해진다. 때문에 한 관계에서 허용되는 말과 행동이라도 다른 관계에서는 무례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분명 사회적인 보편성을 갖는 지점이 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문구가 있다. 투자에 관한 한 광고의 카피로 유명해진 말인데 나는 이 말이 투자뿐 아니라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여긴다. 관계를 맺음은 각자가 가지는 서사의 충돌이자 개인이 품고 있는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대하고 만족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실망을 하는 일도 필연적이다. 그런데 하나의 관계에만 골몰하면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고립함으로써 그 관계가 나쁜 시기에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거나 조언해줄 비교 집단을 갖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문제점은 관계 자체보다 그러므로 자아에 손상이 생길 경우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을 두려워만 할 수도 없다. 언젠가 엄마가 말했다. 살아보니 부모가, 형제 자매가, 남편이, 자식이, 그리고 친구가 채워줄 수 있는 감정의 영역이 다르고 또 같은 카테고리에 놓인 사람들도 저마다 색과 깊이가 다르다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란 이렇게나 어렵고도 흥미롭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순도 높은 선한 마음을 건네도 그것이 어떤 부피와 질량으로 상대에게 전달될지 알 수 없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일에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덤비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이 되어버린다. 결국 진심을 다하되 기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렇다. 기대하지 않는 일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어쩌면 그저 적당하고 미지근한 사람이 되어감에 대한 핑계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관계들이 불편할 때도 있고 공허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도 그런 관계가 절실하게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거나 상처받은 분들 또는 관계 맺기가 어려운 분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많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권제니 작가님의 세계와
직접 마주하고 싶다면 책 전체를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찰랑이는 마음은 그냥 거기에 두기로 했다.